헐크의 타락 버전인 마에스트로는 스파이더맨, 울버린 등 여러 히어로들과 대립각을 세우며 유명세를 탄 마블의 인기 빌런 중 한 명입니다. 저희 채널에서도 그와 관련된 여러 이야기들을 전해드렸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헐크가 어쩌다 서서히 타락해 마에스트로가 됐는지 그 배경에 대해 전해드려볼까 합니다. He is a hero. He will become a monster. 여느 때와 다름없이 히어로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헐크. 토르, 캡틴, 그리고 울버린과의 합동작전을 마친 그는 이들과 인사를 나눈 후 자신의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현재 헐크는 사랑하는 베티와 함께 가정을 꾸려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그의 아들이 베티에게 향하더니 엄마는 이미 죽었는데 뭘 하고 있는 거냐 묻습니다. 소름 돋는 아들의 말에 베티에게 이게 무슨 소리냐 묻는 헐크. 이 와중에도 아들은 모두가 다 죽었어라는 말만 반복하는데 이에 헐크는 베티를 붙잡고 뭔가 이상하다고 소리치지만 베티는 그저 컴퓨터 오류 발생이라고만 말할 뿐이었습니다. 이때 소리를 지르며 의문의 시설에서 깨어나는 헐크. 그는 온갖 컴퓨터 선에 연결돼 있었는데요. 헐크는 우선 선들을 제거한 후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파악해보려 합니다. 하지만 그의 앞에 나타난 수많은 병사들. 헐크는 이들이 자신을 납치한 자들이라 판단해 서서히 다가가는데 병사들의 화력은 헐크가 예상한 것 이상이었습니다. 인간들의 무기가 어떻게 이리 강한 거지 라는 생각에 뭔가 이상함을 감지한 헐크. 그는 일단 싸움은 의미없다 판단해 바닥을 내리쳐 아래로 이동해보는데요. 거기엔 몸을 연기로 변형시킬 수 있는 베이퍼, 그리고 헐크의 오랜 라이벌 어보미네이션이 잡혀 있었습니다. 어느새 헐크를 따라 내려와 그에게 당장 투항하라 소리치는 이들. 헐크는 상황 파악이고 뭐고 더 이상 못 참겠다며 달려드는데 갑자기 발동된 포스필드에 저 멀리 날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그의 앞에 들리는 익숙한 목소리. 바로 머독이었죠. 헐크에게 진실을 말해주겠다며 일단 진정하라 말하는 머독. 이어지는 그의 말은 가히 충격적이었는데요. 바로 지금은 먼 미래이며 헐크가 알고 있던 히어로들은 대부분 그들에 의해 사망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어벤져스조차 말이죠. 그들이 누구길래 히어로들을 죽인 것이냐 묻는 헐크. 이에 머독은 그들이란 평범한 인간들을 말하는 것이라 소리치며 분노합니다. 그리곤 그들이 제3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며 모든 게 뒤바뀌었다 덧붙이는데 제3차 세계대전 당시 핵전쟁이 발발했고 이로 인해 기존의 사회가 완전히 멸망해버렸단 것입니다. 머독은 헐크를 포함한 몇몇 히어로와 빌런만을 데려와 자신의 기지에서 생명을 연장시키고 있던 것이죠. 일종의 생체 실험 및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있던 것입니다. 과거 설명을 마치고 목숨을 살려줬는데 감사는 못할 망정 난리를 치고 있냐 헐크를 꾸짖는 머독. 이에 헐크는 감사의 싸대기를 날리곤 이제 자신의 길을 가보겠다 말합니다. 그리곤 드디어 미래의 세상을 마주하게 되는데 머독의 말대로 모든 게 폐허가 된 상태였죠. 우선 상황 파악을 위해 주변 곳곳을 탐방해보는 헐크. 하지만 도심도, 숲도, 심지어 행정기관들도 이미 다 박살이 나 있었습니다. 이때 헐크의 눈에 띈 한 꼬마 아이. 생존자를 만난 것에 반가움을 느낀 헐크는 서둘러 꼬마를 따라가 보는데요. 꼬마가 몰래 들어간 지하수도를 따라 헐크 역시 이동해봅니다. 이때 헐크를 당황시키는 수많은 인간들, 그리고 그들 뒤에서 등장하는 한 의문의 로봇 인간. 이 로봇은 자신을 에론이라고 소개하더니 생존자들의 벙커에 온 것을 환영한다고 말해줍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헐크까지 수용해줄 수는 없다고 말하는데요. 현재 벙커에 17년 정도를 버틸 수 있는 식량이 있는데 헐크를 받아줘 버리면 바로 4년으로 줄어든다는 것이 그 이유였죠. 이에 헐크는 자신도 오래 머무를 생각은 없었다며 그저 상황 설명을 바랄 뿐이라 대답합니다. 그렇다면 다행이라며 자신을 따라오라 말하는 에론. 그리고 어느새 벙커의 컨트롤룸에 도착한 이들. 벙커의 생존자들은 도시 곳곳을 카메라로 예의주시하며 위협을 피해왔던 것인데요. 이때 헐크는 멀쩡히 사람들이 다니는 유일한 도시 하나를 발견하곤 저곳은 어디냐 묻습니다. 저곳은 과거 뉴욕, 현재는 디스토피아라 불리는 도시로 일명 마에스트로라 불리는 자가 세운 곳이라 말해주는 에론. 헐크는 에론의 설명을 자세히 듣더니 저곳으로 향해 마에스트로라는 자를 만나야겠다며 곧장 벙커를 빠져나가 서둘러 디스토피아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먼 길을 이동해 디스토피아에 도착한 헐크. 그런데 그가 도착하자마자 한 남자가 자신을 장관이라 소개하더니 마에스트로가 기다리고 있다며 자신을 따라오라 말합니다. 애초에 미스테리한 마에스트로의 정체가 궁금했던 헐크는 군말 없이 그를 따라 이동하는데요. 그리고 한 신전에 도착하자 헐크와 과거 역사를 함께 썼던 헤라클레스가 등장합니다. 헤라클레스는 지구가 망하자마자 자신의 도시를 만들어 마에스트로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군림하고 있던 것이죠.
그동안 헐크가 그리웠었다며 헐크를 격하게 반기는 헤라클레스. 이에 헐크는 도대체 내가 왜 그리웠던 것이냐며 되묻는데, 헤라클레스는 스파링 파트너가 너무 그리웠었다며 속삭이더니 순식간에 주먹을 날립니다. 왜 이렇게 실력이 녹슨 것이냐며 후속타를 날리려는 헤라클레스. 하지만 이번엔 헐크 역시 가만히 있지 않았고 카운터로 되갚아주는데요. 문제는 이들이 이렇게 날뛰다 보니 바닥에 구멍이 뚫려버렸다는 점이었고, 헐크는 그대로 지하로 떨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헐크가 떨어지자마자 뒤에서 나타나더니 어서 자신들을 따라오라 말하는 한 여자. 물론 헐크는 헤라클레스를 쥐업해야 하니 다치기 싫으면 어서 꺼지라 말하지만, 이 여자는 물러서지 않고 릭 존스가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입니다. 릭 존스라는 익숙한 이름은 헐크의 이목을 끌기 충분했죠. 자신의 오랜 베프 릭 존스가 살아있다는 말에 서둘러 여자를 따라가 보는 헐크. 그리고 진짜로 릭 존스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릭은 오랜만에 만났는데 어느새 둘 다 머리가 벗겨져 있다며 친근감을 표합니다. 여유롭게 앉아 근황 토크를 시작하는 이들. 헐크는 헤라클레스가 예전과는 많이 달라진 것 같다는 말부터 시작하는데요. 이에 릭은 그는 지구가 멸망하고 완전히 뒤바뀌었다며 현재 헤라클레스는 그저 섹스와 유흥에 미친 자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평범한 인간들이 죽든 말든 전혀 상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정색을 하더니 평범한 인간들을 왜 챙겨야 하는 것이냐 되묻는 헐크. 이에 릭은 그게 무슨 소리냐며 깜짝 놀랐는데, 헐크는 탁자를 엎어버리더니 지금 지구가 멸망한 게 다 일반 인간들 때문 아니냐며 이젠 그들을 위해 희생할 필요가 없다 소리칩니다. 분노를 삭힌 후 우선 현 시대에 맞는 발명을 좀 해야겠다 말하는 헐크. 이에 릭은 그를 겨우 전력만 공급되고 있는 망해버린 과학기업 알케맥스에 데려다줍니다. 우선 쓸만한 걸 찾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알케맥스를 탐방하기 시작하는 헐크. 그러다 우연히 알케맥스의 생체 실험실을 발견하는데요. 여기서 한 아이디어를 떠올린 헐크는 앞으로 꽤나 바빠지겠군 이라 말한 후 곧바로 작업을 시작합니다. 몇 달 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여자를 데리고 자신의 침실로 이동 중인 헤라클레스. 이때 장관이 그의 뒤를 따라오더니 긴급 상황이 발생했다 말하는데요. 물론 헤라클레스는 방해 말고 꺼지라 소리치지만 헐크가 다시 등장했다는 장관의 말에 여자를 내팽개친 후 곧바로 달려나갑니다. 한편 장관의 말대로 다시 도시에 도착했던 헐크. 그는 대중들을 상대로 연설을 펼치고 있었는데 주 내용은 이제 마에스트로 헤라클레스가 아닌 새로운 리더가 필요한 때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자기가 적임자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는데요. 물론 필요하다면 무력 역시 동원할 것이라며 자신이 개발한 새로운 로봇 군단 역시 공개합니다. 그리고 로봇들에게 지금부터 반항하는 자들을 모두 죽이라 명령하죠. 한 로봇이 시민을 죽이기 일보 직전 완벽한 타이밍에 도착한 헤라클레스. 그는 이게 무슨 애들 장난이냐며 어디 한번 자신을 즐겁게 해보라 소리칩니다. 이에 헐크는 바로 주먹질을 내리꽂지만 미소를 지으며 막아내는 헤라클레스. 그리고 이때부터 헤라클레스의 헐크 농락이 시작되죠. 물론 헐크 역시 최대한 반격을 가해보려 노력하지만 헤라클레스의 힘은 상상 이상이었고 헐크는 죽기 직전까지 폭행을 당합니다. 결국 비굴하게 항복을 선언하는 헐크. 헤라클레스는 사실 자신도 헐크를 죽이긴 너무나 싫었다며 바로 그를 다시 품어주는데요. 심지어 이제 그냥 자신과 함께 신전에 살면서 인생을 즐기라 말해줍니다. 하지만 헐크는 배반을 때린 자신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며 선물 하나를 구해 돌아갈 테니 기다려달라 말하죠. 한편 자신의 기지에서 몰래 헐크를 지켜보고 있던 릭 존스. 그의 부하들은 이제 헐크는 끝났다고 말하지만 릭은 끝난 건 헐크가 아닌 헤라클레스라고 혼잣말을 할 뿐이었습니다. 긴 시간 후 다시 신전을 찾아온 헐크. 그는 드디어 헤라클레스에게 사죄의 의미를 표할 수 있게 됐다면서 한 여자를 들이미는데요. 이 여자는 헤라클레스가 나타나자마자 탈의하더니 행복한 시간을 가져보자고 말합니다. 당연히 헤라클레스는 최고의 선물이라며 기뻐할 뿐이었죠. 침실로 향해 본 게임에 돌입하는 이들. 그런데 이 여자는 헤라클레스가 다가오자 갑자기 연기로 변하더니 그의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데요. 사실 그녀의 정체는 헐크가 머독의 기지에서 탈출시킨 베이퍼였고 그녀는 자신의 몸을 독성기체로 변하게 만들어 순식간에 헤라클레스를 독사시켜버립니다. 이렇게 헤라클레스는 성욕에 눈이 멀었다 사망하게 되는데 이때 갑자기 문이 벌컥 열리더니 등장하는 헐크. 그는 순식간에 베이퍼를 얼려버리더니 그대로 산산조각 내버립니다. 애초에 그는 헤라클레스와 베이퍼 둘 모두를 죽여버릴 생각이었던 것이죠. 경쟁자들을 모두 제거했겠다 바로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헐크. 그는 곧바로 시민들에게 헤라클레스가 사망했음을 알렸고 성대한 장례식을 엽니다. 여기서 헐크는 헤라클레스를 화장시킨 후 자신이 디스토피아의 새로운 통치자임을 알리는데
이에 격렬히 반항하는 시민들. 하지만 헐크는 이 또한 예상하고 있었고 미리 대기시켰던 로봇들을 활용해 모두 제압해버립니다. 이때 로봇을 박살내버리는 한 레이저. 바로 릭 존스의 일당이 더는 못 보겠다며 나선 것이었는데요. 심지어 헐크마저 죽일 수 있는 강력한 레이저 총을 개발해 가져온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레이저를 재장전하기도 전에 헐크가 일으킨 지진에 모두 넘어져 버리죠. 그런데 의기양양한 헐크의 뒤에서 서서히 다가오는 한 존재. 바로 온몸이 불타고 있는 헤라클레스였습니다. 아무래도 신의 가장 근접한 사나이였기에 헐크의 갖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숨통이 끊어지지 않았던 것이었는데 당연히 헐크는 매우 당황했고 분노한 헤라클레스의 폭력에 또다시 당하기 시작합니다. 이번엔 제대로 숨통을 끊어주겠다며 회심의 펀치를 준비하는 헤라클레스. 그가 주먹을 뻗기 전에 간발의 차로 그를 관통하는 레이저. 이미 몸이 많이 약해져 있던 그는 이번에야말로 진짜로 사망해버립니다. 레이저를 쏜 인물은 다름 아닌 장관. 그는 어차피 새로운 리더가 필요하던 시점이라며 헐크에게 충성을 맹세하는데요. 당연히 헐크는 그를 받아줬고 이제 마지막 문제거리인 릭 존스를 처치하겠다며 그의 기지로 찾아갑니다. 하지만 이미 대피를 완료한 릭은 모니터를 통해 등장하더니 넌 과거의 정의롭던 모습은 사라지고 분노만 남았다며 이젠 헤어져야 할 시간이라 말하는데 릭이 말을 마치자마자 기지는 그대로 폭발해버립니다. 기지의 잔해 속에서 기어나오는 헐크. 이런 그의 곁으로 장관이 찾아오더니 이제 디스토피아의 왕좌에 앉게 됐으니 앞으로 호칭을 어찌 불러야 할지 묻습니다. 이에 헐크는 이제 자신을 배너 혹은 헐크라 부르지 말고 그저 마에스트로라 불러달라 말하죠. 네, 오늘은 이렇게 마에스트로의 탄생 과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짧게 요약해보자면 마에스트로는 지구를 멸망시킨 인간들에 대한 배신감을 토대로 태어난 빌런이라 볼 수 있는데요. 앞으로도 마에스트로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전해드릴 예정이니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